순간의 화를 못 참으면 노후에 쪽박 찬다.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항상 마지막이 좋지 않았었습니다.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폭발해서 윗사람과 싸우거나 다른 부서의 사람과 다투고 나오고는 했습니다. 제 딴에는 참다가 폭발한 거지만 이렇게 살면 쪽박 찹니다. 직장은 더러워도 다녀야 월급이 쌓입니다.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긴 하지만 대부분 오래 다닌 사람들이 참을성이 좋고 화내지 않습니다. 물론 스트레스는 쌓이지만요.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화를 내면 순간은 시원하지만 나에게 남는 건 없게 됩니다.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특히 분노는 그 순간의 강렬함으로 인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정입니다. 이러한 분노가 불러일으키는 파장은 단순히 그 순간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먼 미래, 심지어는 노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순간의 화를 못 참으면 노후에 쪽박 찬다는 속담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. 서울의 한 분비는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를 생각해 봅시다. 출근길의 긴장감 속에서 발을 밟히거나 밀치는 소소한 접촉이 종종 발생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일시적인 분노가 역력하게 드러나며 그 감정의 고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안겨줍니다. 하지만 그 화를 꾹 참고 상황을 이해하려는 이들의 모습에서는 또 다른 인간적인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차이가 바로 장기적인 인생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분노는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는 독이 될 수 있으며 이 독은 우리의 정신적,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쌓아 올린 인간관계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러한 감정의 폭발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노후의 안정과 평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삶에서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단순히 그 순간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. 장기적인 행복과 안정을 위해 분노의 순간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.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분노가 갖는 단기적 및 장기적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. 더불어 감정의 조절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며 각자가 겪는 다양한 감정적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숙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. 시작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째, 분노는 불에 타는 나무와 같아서 자신을 먼저 소멸시킨다. 감정의 불길에 자신을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. 순간의 화를 못 참으면 노후에 쪽박 찬다라는 말은 분노를 불에 타는 나무에 비유하여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. 이 비유는 감정의 힘과 그로 인한 파괴적 결과를 강조합니다. 분노는 순간의 불꽃처럼 일어나지만 그 여파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분노의 순간은 때로는 우리를 멀리 이끌 수 있습니다. 어느 날 평온했던 공원에서의 산책이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의 무례한 행동에 의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.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며 내면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화를 품고 하루를 보낸다면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얼마나 우울하고 힘든 시간으로 변할까요? 화는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
긍정적인 감정을 소진시키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풍성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마다 깊게 호흡을 하고 그 감정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마치 불길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불이 어떻게 타오르는지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.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 감정이 가진 진정한 힘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. 분노는 또한 창의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강렬한 에너지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. 예를 들어 분노를 느낄 때 그 에너지를 이용해 글을 쓰거나 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. 분노는 파도처럼 일시적으로 치솟아 오르지만 그 흔적은 해변의 모래처럼 마음에 오래 남는다. 분노는 거울에 던진 돌과 같아 결국 자신의 모습을 깨뜨린다. 분노는 손에 쥔 모래와 같아 꽉 쥘수록 빠져나가는 것이 더 많다. 둘째,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그것으로 적을 죽이려는 것과 같다. 분노를 다루는 것은 때때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과 같습니다.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그것으로 적을 죽이려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비유는 분노의 본질을 참으로 깊이 있게 표현합니다. 분노는 자신을 해치면서 다른 일을 해하려는 무모한 시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. 분노가 우리 내부에서 끓어오를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 어느 가을날 제가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. 바깥은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.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한 커플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들의 다툼은 점점 격렬해져 갔고 주변의 분위기마저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 순간 그들의 화는 마치 독이 되어 그들의 대화를 삼키고 있었습니다. 이는 분명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주었습니다. 이 경험을 통해 분노가 갖는 독성과 그 파괴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. 분노는 종종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감정의 고삐를 늦추게 만듭니다. 그러나 그것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기 이해와 자기 통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. 분노를 다루는 데 있어 창의적인 접근 방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분노가 솟구칠 때마다 그 감정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. 이는 감정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신의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분노를 퍼붓는 것은 화약을 자신의 손에 쥐고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아 결국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입는다. 화를 내는 것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 뿐이다. 화를 내는 것은 바람을 가르는 칼날과 같아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할 뿐이다. 셋째, 분노는 잠시 동안의 미친 상태이다. 그 순간을 조심하라. 분노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어둠 속으로 이끄는 미친 상태, 한순간의 폭풍과도 같습니다. 이 순간의 폭풍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분노는 잠시 동안에 미친 상태이다. 그 순간을 조심하라는 말은 이 순간을 잘 넘기면 평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. 어느 비 오는 날, 저는 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.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우산을 든 채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, 차들은 빗물을 튀기며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. 그 순간 카페 안에서 한 손님이 주문이 잘못 나왔다며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때마다 카페 안의 공기는 무겁게 변했고 그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. 이 손님은 그 순간의 분노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분노의 순간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분노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대인 관계의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분노의 순간에는 깊게 호흡하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러한 자기 통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다 평화로운 삶을 이끌 수 있게 합니다. 분노를 다스리는 데는 창의적인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 감정을 일기로 기록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. 이러한 행위는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게 하여 내면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분노는 바다의 폭풍과 같아 잠시 몰아치지만 그 흔적은 해변을 황폐화한다. 화를 내는 것은 숲속에서 길을 잃는 것과 같아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로 더 깊이 헤매게 만든다. 분노는 눈보라처럼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을 가려버리지만 결국엔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만다. 분노는 마치 짧은 불꽃처럼 순간적으로 타오르지만 그 잔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오래도록 그늘을 드리울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순간의 화는 사실 우리 자신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 순간의 화를 못 참으면 노후에 쪽박 찬다는 말은 이러한 진실을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. 이는 단순히 노년의 빈곤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순간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는 것입니다. 한 번은 지하철에서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. 평범한 출근 시간 한 승객이 서두르다가 다른 승객의 발을 밟고 말았습니다. 사과하는 목소리와 함께 순간적인 화가 표정으로 드러났지만 그 화가 폭발하기 전에 스스로를 진정시켰던 그 사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 작은 제스처는 그날의 그들의 하루, 아니 그 이후의 많은 날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을지를 상상해 보게 합니다. 이처럼 분노의 순간을 잘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그 순간을 넘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보면 감정의 폭발을 조절하는 능력은 우리가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. 순간의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들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. 마찬가지로 순간의 분노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장기적인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우리 모두는 때때로 화를 내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.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. 분노의 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.
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순간의 화를 못 참으면 노후에 쪽박찬다.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항상 마지막이 좋지 않았었습니다.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폭발해서 윗사람과 싸우거나 다른 부서의 사람과 다투고 나오고는 했습니다. 제 딴에는 참다가 폭발한 거지만 이렇게 살면 쪽박찹니다. 직장은 더러워도 다녀야 월급이 쌓입니다.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긴 하지만 대부분 오래 다닌 사람들이 참을성이 좋고 화내지 않습니다. 물론 스트레스는 쌓이지만요.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화를 내면 순간은 시원하지만 나에게 남는 건 없게 됩니다.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특히 분노는 그 순간의 강렬함으로 인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정입니다. 이러한 분노가 불러일으키는 파장은 단순히 그 순간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먼 미래, 심지어는 노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순간의 화를 못 참으면 노후에 쪽박 찬다는 속담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. 서울의 한 분비는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를 생각해 봅시다. 출근길의 긴장감 속에서 발을 밟히거나 밀치는 소소한 접촉이 종종 발생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일시적인 분노가 역력하게 드러나며 그 감정의 고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안겨줍니다. 하지만 그 화를 꾹 참고 상황을 이해하려는 이들의 모습에서는 또 다른 인간적인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차이가 바로 장기적인 인생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분노는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는 독이 될 수 있으며 이 독은 우리의 정신적,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쌓아 올린 인간관계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러한 감정의 폭발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노후의 안정과 평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삶에서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단순히 그 순간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. 장기적인 행복과 안정을 위해 분노의 순간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.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분노가 갖는 단기적 및 장기적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. 더불어 감정의 조절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며 각자가 겪는 다양한 감정적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숙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. 시작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째, 분노는 불에 타는 나무와 같아서 자신을 먼저 소멸시킨다. 감정의 불길에 자신을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. 순간의 화를 못 참으면 노후에 쪽박 찬다라는 말은 분노를 불에 타는 나무에 비유하여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. 이 비유는 감정의 힘과 그로 인한 파괴적 결과를 강조합니다. 분노는 순간의 불꽃처럼 일어나지만 그 여파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분노의 순간은 때로는 우리를 멀리 이끌 수 있습니다. 어느 날 평온했던 공원에서의 산책이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의 무례한 행동에 의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.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며 내면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그 화를 품고 하루를 보낸다면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얼마나 우울하고 힘든 시간으로 변할까요? 화는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긍정적인 감정을 소진시키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풍성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화가 날 때마다 깊게 호흡을 하고 그 감정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마치 불길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불이 어떻게 타오르는지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.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 감정이 가진 진정한 힘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. 분노는 또한 창의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강렬한 에너지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. 예를 들어 분노를 느낄 때 그 에너지를 이용해 글을 쓰거나 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. 분노는 파도처럼 일시적으로 치솟아 오르지만 그 흔적은 해변의 모래처럼 마음에 오래 남는다. 분노는 거울에 던진 돌과 같아 결국 자신의 모습을 깨뜨린다. 분노는 손에 쥔 모래와 같아 꽉 쥘수록 빠져나가는 것이 더 많다. 둘째,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그것으로 적을 죽이려는 것과 같다. 분노를 다루는 것은 때때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과 같습니다.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그것으로 적을 죽이려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비유는 분노의 본질을 참으로 깊이 있게 표현합니다. 분노는 자신을 해치면서 다른 일을 해하려는 무모한 시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. 분노가 우리 내부에서 끓어오를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 어느 가을날 제가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. 바깥은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.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한 커플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들의 다툼은 점점 격렬해져 갔고 주변의 분위기마저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 순간 그들의 화는 마치 독이 되어 그들의 대화를 삼키고 있었습니다. 이는 분명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주었습니다. 이 경험을 통해 분노가 갖는 독성과 그 파괴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. 분노는 종종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감정의 고삐를 늦추게 만듭니다. 그러나 그것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기 이해와 자기 통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. 분노를 다루는 데 있어 창의적인 접근 방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분노가 솟구칠 때마다 그 감정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. 이는 감정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신의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분노를 퍼붓는 것은 화약을 자신의 손에 쥐고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아 결국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입는다. 화를 내는 것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 뿐이다. 화를 내는 것은 바람을 가르는 칼날과 같아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할 뿐이다. 셋째, 분노는 잠시 동안에 미친 상태이다. 그 순간을 조심하라. 분노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어둠 속으로 이끄는 미친 상태,
한순간의 폭풍과도 같습니다. 이 순간의 폭풍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분노는 잠시 동안에 미친 상태이다. 그 순간을 조심하라는 말은 이 순간을 잘 넘기면 평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. 어느 비 오는 날, 저는 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.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우산을 든 채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, 차들은 빗물을 튀기며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. 그 순간 카페 안에서 한 손님이 주문이 잘못 나왔다며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때마다 카페 안의 공기는 무겁게 변했고 그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. 이 손님은 그 순간의 분노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분노의 순간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분노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대인 관계의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분노의 순간에는 깊게 호흡하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러한 자기 통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다 평화로운 삶을 이끌 수 있게 합니다. 분노를 다스리는 데는 창의적인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 감정을 일기로 기록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. 이러한 행위는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게 하여 내면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분노는 바다의 폭풍과 같아 잠시 몰아치지만 그 흔적은 해변을 황폐화한다. 화를 내는 것은 숲속에서 길을 잃는 것과 같아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로 더 깊이 헤매게 만든다. 분노는 눈보라처럼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을 가려버리지만 결국엔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만다. 분노는 마치 짧은 불꽃처럼 순간적으로 타오르지만 그 잔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오래도록 그늘을 드리울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순간의 화는 사실 우리 자신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 순간의 화를 못 참으면 노후에 쪽박 찬다는 말은 이러한 진실을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. 이는 단순히 노년의 빈곤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순간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는 것입니다. 한 번은 지하철에서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. 평범한 출근 시간 한 승객이 서두르다가 다른 승객의 발을 밟고 말았습니다. 사과하는 목소리와 함께 순간적인 화가 표정으로 드러났지만 그 화가 폭발하기 전에 스스로를 진정시켰던 그 사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 작은 제스처는 그날의 그들의 하루, 아니 그 이후의 많은 날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을지를 상상해 보게 합니다. 이처럼 분노의 순간을 잘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그 순간을 넘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보면 감정의 폭발을 조절하는 능력은 우리가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. 순간의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들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. 마찬가지로 순간의 분노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장기적인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우리 모두는 때때로 화를 내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.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
차분히 대응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. 분노의 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.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순간의 화를 못 참으면 노후에 쪽박 찬다.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항상 마지막이 좋지 않았었습니다.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폭발해서 윗사람과 싸우거나 다른 부서의 사람과 다투고 나오고는 했습니다. 제 딴에는 참다가 폭발한 거지만 이렇게 살면 쪽박 찹니다. 직장은 더러워도 다녀야 월급이 쌓입니다.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긴 하지만 대부분 오래 다닌 사람들이 참을성이 좋고 화내지 않습니다. 물론 스트레스는 쌓이지만요.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화를 내면 순간은 시원하지만 나에게 남는 건 없게 됩니다. 인간의 감정 중에서도 특히 분노는 그 순간의 강렬함으로 인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정입니다. 이러한 분노가 불러일으키는 파장은 단순히 그 순간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먼 미래, 심지어는 노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순간의 화를 못 참으면 노후에 쪽박 찬다는 속담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. 서울의 한 분비는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를 생각해 봅시다. 출근길의 긴장감 속에서 발을 밟히거나 밀치는 소소한 접촉이 종종 발생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일시적인 분노가 역력하게 드러나며 그 감정의 고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안겨줍니다. 하지만 그 화를 꾹 참고 상황을 이해하려는 이들의 모습에서는 또 다른 인간적인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차이가 바로 장기적인 인생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분노는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는 독이 될 수 있으며 이 독은 우리의 정신적,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쌓아올린 인간관계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러한 감정의 폭발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노후의 안정과 평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삶에서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단순히 그 순간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. 장기적인 행복과 안정을 위해 분노의 순간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.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분노가 갖는 단기적 및 장기적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. 더불어 감정의 조절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며 각자가 겪는 다양한 감정적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숙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. 시작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째, 분노는 불에 타는 나무와 같아서 자신을 먼저 소멸시킨다. 감정의 불길에 자신을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. 순간의 화를 못 참으면 노후에 쪽박 찬다라는 말은 분노를 불에 타는 나무에 비유하여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. 이 비유는 감정의 힘과 그로 인한 파괴적 결과를 강조합니다. 분노는 순간의 불꽃처럼 일어나지만 그 여파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분노의 순간은 때로는 우리를 멀리 이끌 수 있습니다. 어느 날 평온했던 공원에서의 산책이
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의 무례한 행동에 의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.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며 내면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화를 품고 하루를 보낸다면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얼마나 우울하고 힘든 시간으로 변할까요? 화는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긍정적인 감정을 소진시키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풍성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마다 깊게 호흡을 하고 그 감정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마치 불길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불이 어떻게 타오르는지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.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 감정이 가진 진정한 힘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. 분노는 또한 창의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강렬한 에너지를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. 예를 들어 분노를 느낄 때 그 에너지를 이용해 글을 쓰거나 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. 분노는 파도처럼 일시적으로 치솟아 오르지만 그 흔적은 해변의 모래처럼 마음에 오래 남는다. 분노는 거울에 던진 돌과 같아 결국 자신의 모습을 깨뜨린다. 분노는 손에 쥔 모래와 같아 꽉 쥘수록 빠져나가는 것이 더 많다. 둘째,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그것으로 적을 죽이려는 것과 같다. 분노를 다루는 것은 때때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과 같습니다.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그것으로 적을 죽이려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비유는 분노의 본질을 참으로 깊이 있게 표현합니다. 분노는 자신을 해치면서 다른 일을 해하려는 무모한 시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. 분노가 우리 내부에서 끓어오를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 어느 가을날 제가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. 바깥은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.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한 커플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들의 다툼은 점점 격렬해져 갔고 주변의 분위기마저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 순간 그들의 화는 마치 독이 되어 그들의 대화를 삼키고 있었습니다. 이는 분명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주었습니다. 이 경험을 통해 분노가 갖는 독성과 그 파괴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. 분노는 종종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감정의 고삐를 늦추게 만듭니다. 그러나 그것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기 이해와 자기 통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. 분노를 다루는 데 있어 창의적인 접근 방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분노가 솟구칠 때마다 그 감정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. 이는 감정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신의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분노를 퍼붓는 것은 화약을 자신의 손에 쥐고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아 결국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입는다. 화를 내는 것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 뿐이다. 화를 내는 것은 바람을 가르는 칼날과 같아
결국 자신을 다치게 할 뿐이다. 셋째, 분노는 잠시 동안에 미친 상태이다. 그 순간을 조심하라. 분노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어둠 속으로 이끄는 미친 상태, 한순간의 폭풍과도 같습니다. 이 순간의 폭풍이 얼마나 큰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분노는 잠시 동안의 미친 상태이다. 그 순간을 조심하라는 말은 이 순간을 잘 넘기면 평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. 어느 비 오는 날, 저는 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.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우산을 든 채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, 차들은 빗물을 튀기며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. 그 순간 카페 안에서 한 손님이 주문이 잘못 나왔다며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때마다 카페 안의 공기는 무겁게 변했고 그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. 이 손님은 그 순간의 분노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분노의 순간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분노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대인 관계의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분노의 순간에는 깊게 호흡하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러한 자기 통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다 평화로운 삶을 이끌 수 있게 합니다. 분노를 다스리는 데는 창의적인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 감정을 일기로 기록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. 이러한 행위는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게 하여 내면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분노는 바다의 폭풍과 같아 잠시 몰아치지만 그 흔적은 해변을 황폐화한다. 화를 내는 것은 숲속에서 길을 잃는 것과 같아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로 더 깊이 헤매게 만든다. 분노는 눈보라처럼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을 가려버리지만 결국엔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만다. 분노는 마치 짧은 불꽃처럼 순간적으로 타오르지만 그 잔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오래도록 그늘을 드리울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순간의 화는 사실 우리 자신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 순간의 화를 못 참으면 노후에 쪽박 찬다는 말은 이러한 진실을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. 이는 단순히 노년의 빈곤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순간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는 것입니다. 한 번은 지하철에서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. 평범한 출근 시간 한 승객이 서두르다가 다른 승객의 발을 밟고 말았습니다. 사과하는 목소리와 함께 순간적인 화가 표정으로 드러났지만 그 화가 폭발하기 전에 스스로를 진정시켰던 그 사람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 작은 제스처는 그날의 그들의 하루, 아니 그 이후의 많은 날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을지를 상상해 보게 합니다. 이처럼 분노의 순간을 잘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그 순간을 넘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보면 감정의 폭발을 조절하는 능력은 우리가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. 순간의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들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.
마찬가지로 순간의 분노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장기적인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우리 모두는 때때로 화를 내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.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. 분노의 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.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